네, 야당 내에서 문재인 대표와 김종인 대표 이 두 사람 과연 관계를 어떻게 맞느냐가 친박과 비박의 갈등 못지않게 큰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잘 만나질 못하는 것 같군요. 어쨌건 이선 후퇴에 있는 문재인 대표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선거에서요. 부산에서는 새누리당 후보가 약간 밀리는 여론조사 결과 하나 나왔었는데요. 전북에서도 새로운 좀 변화가 생길까 하는 궁금증이 드는 곳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도 저희가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종인 대표가 오늘 부산에 갔네요. 자, 부산에 간 김종인 대표 모습부터 보는 것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울산, 부산 경제를 보시더라도 경제의 활기를 잃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을 대변하는 여당 일색의 의원들, 그 사람들이 무슨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천만 받으면 바로 당선. 이러한 식의 사고를 가지고서는 지역 발전도 거기가 힘들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천 받으면 당연히 당선됐던 부산 의원들 뭘 일하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발 우리 당 후보를 찍어달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당이 상대적으로 우세인 지역이잖아요. 근데 네. 여당이 아무리 여당을 그렇게 표를 줬어도 경제가 지금 굉장히 안 좋다. 청년 실업률도 굉장히 높고 기업들은 돈이 쌓이는데 개인은 돈이 없지 않냐 이러면서 김종인 대표가 이번 선거는 반드시 여당 심판을 해야 된다. 여당이 우세인 부산에 가서 그렇게 표심을 호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일단 전체 정당 지지율 보면요. 아마 공천 파동에 대한 그 반성 때문에 그럴 겁니다. 아, 이렇게까지 공천을 이상하게 하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여야 모두 특히 이제 1당, 2당의 지지율이 빠지고 국민의당이 반사이익을 좀 얻는 분위기가 있는 거군요. 지금 새누리당의 경우는 막판에 옥새 파동으로 상징되는 내부의 어떤 권력 갈등. 네. 이것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결을 달리한 사람들을 찍어내기다. 이런 것이 네. 이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 전반적으로 특히 TK 지역에서까지 우리가 얼마 전에 봤듯이 네. 어떤 이런 논란을 일으켰다면 네. 더민주당은 이제 지난번 비례대표 명부 네. 여기에서 결국 친노 공천으로 돌아간 거 아니냐. 네. 이런 것들이 특히 호남 지역 이런 데서의 어떤 많은 이탈로 나타났고요. 상대적으로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좀 조용했던 국민의당은 상대적으로 좀 올라가는 이런 양상 같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당구장을 찾았군요. 요즘 이제 당구에 대한 인기를 많이 거리에서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을 찾은 것 같은데요. 자, 어쨌건 현장을 누비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김종인 대표 보폭이 좀 넓어졌죠. 전국을 다니고 있죠. 이남희 차장. 예. 그렇죠. 맨 처음에 이제 바로 광주에 가서 나 네. 광주에 초등학교, 중학교 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은 바로 이제 부산에 내려가서 다시 경제 심판론을 꺼내 들었는데요. 근데 이제 주목하는 것이 결국은 백의종군을 선언한 문재인 전 대표도 열심히 지금 네. 유세를 다니고 있는데 네. 아주 두 사람이 결코 지금 동선이 전혀 ገብ치지 않는다는 데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표 23, 4일 부산에 있었고요. 그 후 일정 계속 좀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바로 손혜원 위원장 마포울 선거를 도와주기도 했고요. 강원도까지 갔고요. 네. 또 26일에는요. 바로 조홍천 전 비서관 등 본인이 네. 영입했던 인사들을 또 지원 유세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자, 성남을 거쳐서 오늘은 네. 충청남도까지 갔죠. 네, 충남에서 네다섯 후보를 또 지원 유세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의 어떤 유세 컨셉트를 물어보니까 네. 결국은 좀 소외받은 지역, 그러니까 원내보다 좀 원외 지역들. 그래서 요청을 하는 곳이면은 어디든 달려가겠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면은 서울, 강원도, 부산, 경남, 그러니까 주로 여러 군데를 다 네. 다녔는데 아직 호남은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충청남도 서산 지역을 방문했는데, 자, 시민들을 만나서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조한기 후보 고향 안면도에서부터 바람을 좀 일으켜주세요. 조한기 파이팅입니다. 열심히 잘해야지. 예. 왜 싸우기만 하고. 조한기는 착해서 싸울 줄 몰라요. 네, 굉장히 능란하게 이제 거리의 시장 상인분의 힐난을 좀 피해가는군요. 자, 우리 조한기는 착해서 싸울 줄 몰라요. 그러면 많이 싸우는 분들은 착하지 않다는 뜻을 좀 볼 수도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문재인 대표, 그동안 김종인 대표가요,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서 좀 이선에 계시라 지원 유세 다니는 것 좀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김종인 대표 체제에서의 지원 유세 해금은 다 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자꾸만 그 기자들 몇 명을 만나서 계속 물어보니까 네. 언론에서 자꾸만 나랑 김종인 대표 뭔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부각시키는데 별 문제 없다 이렇게 하면서 네. 두 사람이 역할 분담을 하는 거다 이렇게 기자들의 질문에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건 호남의 마음을 얻지 않고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1인자가 될 수 없죠. 그래서 호남에 대한 마음 잡기가 계속되는데 일단 친노 주류의 정청래 의원은 이제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천에 떨어뜨렸던 사람이라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107석 이게 뭡니까? 더 키워야죠라고 얘기하네요. 탈당 분열 전까지 127석에서 128석이었다, 더민주가. 네. 최소한 김종인 대표가 그 정도는 해야지 외부에서 수혈된 인사로서의 역할을 한 거다. 그렇게 김종인 대표가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네. 견제하는 견제구를 날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범친노 그 주류 그룹과 네. 그 김종인 대표의 이해관계가 총선 이후에 극명하게 엇갈리는 대목인데요. 네. 김종인 대표가 107석이라고 하는 본인이 대표를 맡기 시작한 시점에서의 의석에서 그것을 최소한 그것을 유지해서 넘어서면 본인은 기본적으로 선방을 했다라고 보는 건 반면에 네. 지금 그 정청래 전 최고위원은 이 탈당 전 그 국민의당 이런 사람들 나가기 전에 네. 127석 이 의석은 넘겨야 와서 어떤 영입 인사로서의 말하자면 구원투수로서의 역할을 다 한 거라고 목표치를 엄청 높여놨어요. 그러니까 127, 8석 못 얻으면 이번 총선 때 예. 김종인 책임지라. 그렇습니다. 겠다 127석. 이거죠. 사실은 김종인 씨가 들어오기 전에 네. 그 문재인 대표가 당 내분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빠져나간 이 부분까지도 김종인 씨가 다 올려놔야 된다. 이 책임을 굉장히 높게 놨다는 거. 이 대목이 향후에 선거의 승패를 가르고 향후에 당내에서 대표나 당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김종인 씨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죠. 은근슬쩍 이게 숫자를 제시했군요. 그동안 네. 가급적 숫자를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107석이라니. 이쯤은 해야지 못할 경우에는 마음대로 공천하는 거 그 책임지라 묻겠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 김종인 대표 지금까지 광주 3번 갔습니다. 이틀 전이죠. 일요일 날 가서 나는 광주에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다녔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또 가죠. 네, 바로 이번 주말에 또 내려갑니다. 제가 네. 물어봤어요. 어떻게 내려가게 됐냐. 31일이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인데 주말 첫 집중 유세로 다시 광주, 그러니까 호남을 가고 또 뭐 제주를 갈 것 같다. 이런 설명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그 김종인 대표가 광주에 갔을 때 본인이 나는 광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다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속아 웃을 일이다 이렇게 뭐 박지원 의원이 비판을 한다거나 왜 유리할 때 자기 필요할 때만 호남 대면한다고 하냐 이런 비판과 역풍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런 여론도 좀 잠재우려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5.18 민주화 공원을 찾았고요. 경제 민주화로 광주 정신을 완성하겠습니다. 라고 글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대표도 광주 갑니까? 안 갑니까? 그동안 좀 논란이 많았는데 그동안 거리를 좀 더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청이 오는 곳은 모든 곳이든 가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가지 않은 것은 아마도 요청이 아직은 호남에서 없었던 것으로 귀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양자 후보가 이랬잖아요. 자신은 이제 발탁한 그야말로 아주 빛나는 예비 후보로 영입 성공 사례를 만들어준 것이 문재인 전 대표인데 나는 내가 그렇게 공천받긴 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표를 내 지역에 와서 응원해달라고 하진 요구할 계획은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제가 보기엔 지난번에 그 마지막 비례대표 파동 있잖아요. 네. 거기서 말하자면 친노 본색 DNA가 다 드러났다라고 했던 이 대목만 없었어도 네. 상당 부분 김종인 씨를 내세워서 네. 문재인 대표가 좀 이선으로 빠져 있는 모양새. 네. 현재 홀로 이렇게 약간 지원 다니는 네. 이런 모양새가 호남에도 상륙할 수 저는 있었다고 보는데 네. 그 대목에서 아주 호남 여론이 악화됐고 네. 역시 문재인당 친노 친문당이다 네. 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여론 악화돼서 최근에 정당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또 떨어지는 네. 이런 상황을 양양자 전 상무도 선거를 치러보면 네. 주변의 선거 참모들이 계속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문재인 씨가 전면에 나서서 다시 내려오는 것 표에 도움 안 됩니다. 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런 기류 때문에 네. 현재는 못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이거 가상입니다만, 그러면 그런 기류 없이 문재인 후보가 광주도 가고 호남에 대해서 계속 그 존재감을 부각하려면 비례대표 때 운동권 출신들, 시민단체 출신들 많이 배제하고 전문가로 채우려 한 김종인 비례대표 안을 다 들어줬어야 되잖아요.
어떤 게 문재인 대표한테 남는 장사가 되는 거죠? 아마 문재인 대표로서는 네.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네. 문재인 대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전체 지금 이해를 같이 하는 친노 친문들의 이해를 만약 본인이 꺾고 이 부분을 네. 김종인 씨 의견대로 갔다라면 아마 본인도 상당히 내부에서 앞으로도 총선 이후에 모든 부분을 비난을 덮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아마 본인 그 지지 세력 때문에라도 그 본인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라도 아마 불가피했다 이렇게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일단 호남 지역은 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지금 호남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라북도 지역인데 새누리당 후보가 약진한 지역이 하나 있어서 저희가 선정을 해봤는데 전주 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직 장관 출신이죠. 정운천 새누리당 후보가 선두는 아닙니다만 네. 현재 근접한 27.3%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 선두는 아직까지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영재 후보가 30% 지지율로 선두고요. 또한 그 국민의당 장세현 후보도 역시 뭐 네. 큰 차이 없는 3위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박빙의 혼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른 지역과 달리 호남 중에서도 유독 그 이 지역구에서는 그 네. 새누리당 후보가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굉장히 주목되고 과연 그 배경이 무엇인가, 과연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흥미로운 점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정운천 후보 기억하십니까? 바로 2008년 광우병 쇠고기 파문 때 있었던 당시 농림부 장관이라 주무장관이었죠. 자, 촛불 집회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 시절. 자, 주무장관으로서 뭐 협상은 외교부를 중심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광화문 일대를 뒤덮은 촛불 시위에 눌려서 결국 물러나야 했던 그 사람 정운천 장관인데 자, 그동안 몇 번 후보로 등장을 했었잖아요. 네. 궁금한 것이 굉장히 많은 분인데 어떤 분입니까? 네, 고려대 농경대, 원래 농사를 지셨습니다. 여기서 네. 고대에서 농경작과를 졸업하신 후에, 거기 그 해남에서 농사를 지으시면서 국산 키위를 만드는데 성공을 해서 굉장히 그 상업화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그런 어떤 성과 때문에 벤처 농업계의 이건이다 이렇게 불리셨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초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임명이 됐고요. 네. 광우병 파동, 지금 화면에 나가는 거는 광우병 그 청문, FTA 청문회 때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광우병 자, 사태. 중간에 가운 쪽에 노란색 넥타이면 이분이죠? 네, 바로 이분입니다. 그 당시에 장관으로서 청문회 자리에 섰을 때 모습인데, 광우병 파문, 이 광화문 전체를 뒤덮었던 그 시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 시위장 한가운데 가서 이렇게 시위대들한테 이렇게 밀려나기도 하고 그랬던 모습들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네. 그 파동으로 그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던 그런 전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근데 어쨌든 전북도지사, 새누리당 후보로서 전북도지사 선거를 나온다든지 네. 선출직으로서 저 전북지에서, 그러니까 불모지에서 네. 뭔가 계속 깃발을 꽂기 위해서 시도를 계속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역사가 또 정치가 돌고 돈다지만 지금 보이는 공개해드릴 영상을 보면요. 이분 같은 색깔 점퍼를 입고 선거운동 하시는데 할 것 같습니다. 자, 조경태 의원이 맹공을 퍼붓고요. 정운천 장관이 쩔쩔 매는 장면입니다.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에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자꾸 그 한인 대표 이야기하는데 미국인들이 값하고 제일 좋은 30개월 이상 고기 먹고 있어요, 없어요? 값하고 제일 좋은 고기 먹고 있느냐고요? 물어보잖아요, 내가. 지금 그거는 선택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가 아니고 미국인들과 미국 교포들이 값하고 제일 좋은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 먹고 있느냐 말이에요. 답변해봐요. 아니, 우리 수입도 90% 답변을 해봐요. 주인에서. 네, 장관이 답변했어요. 지금 오늘 여기 정인에 나온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 끝나고 나서 전부 다 사표 다 내세요. 당시 분위기를 아주 상징적으로 말하는 게 답변해 보세요가 아니라 답변해 봐요네요. 이게 반말과 존댓말 중간쯤 되는 표현 같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야말로 야당에서 맹공을 당했던 정운천 전 장관 이제 후보가 돼서 이제 출마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동안 출마를 여러 번 했었네요. 기록을 보니까. 네, 2010년에 전북도지사로 출마해서 네. 18.2% 이명박 정부의 지사 후보로 네. 18.2%를 얻고 낙선했는데 2년 뒤인 2012년 총선 19대 총선에서는 전주 안산을 지금 나오는 여기에서 35.79% 비교적 네. 이른바 불모지로 일컬어지는 이 지역에서는 높은
그 한나라당 후보로서는 높은 득표율을 얻고서 낙선을 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이제 당선된 이상직 의원은 46.9%를 얻었으니까 10% 이하 네. 이상 차이가 좀 나는 장면이긴 합니다만 어쨌건 새누리당 후보로 이 정도 얻은 기록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어쨌건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정운천 후보가 선전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후보들도 뭐 만만치 않게 하기 때문에 3파전의 구도가 형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경쟁하는 후보들도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국민의당 장세환 전 의원은 18대 때 의원 전주에서 의원을 했고요. 민주당 의원을 했죠. 예,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한겨레 신문의 어떤 정치부 부장 대우까지 지내고 또 전직 의원이어서 또 알려진 분이고요. 바로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금 뭐 5차 범위 내에서 선두를 달리는 바로 최영재 후보의 경우는 환경운동을 지역에서 오래 한 분이고 지금 문재인 전 대표의 전북 지역 조직 책임자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지역도 이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좀 많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야권 후보가 이제 분열되는 과정에서 이제 중간에서 혼자 남은 여당 후보, 여당 성향의 후보로 이제 27.3%를 얻은 거로 나오는데 결국 저 선거운동 본격 시작되면 여기도 좀 치열한 경합이 되겠네요. 어쨌건 야당 후보들이 뭐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걸 합쳤을 때 그런 경우고요. 자, 이렇게 보듯이, 자, 이제 호남의 마음을 얻기 위한 야 두 당의 노력이 있습니다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정운천 후보의 약진이 눈에 띄어서 한 가지 지역 소식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수사 관련 얘기인데 이분 정치하는 줄 알았더니 출마를 못했던 모양이네요. 순위 확인하겠습니다.